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해경이 해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배를 타기 전 종량제 봉투를 다량 구입한 것도 확인하고 다른 지역에 유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36살 고모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가방 2개를 자신의 차에 싣고 펜션에서 나온 뒤 다음 날 밤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라 제주와 완도의 중간 지점에서 유기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색 요청에 해경은 함정 6척을 동원해 해당 여객선 항로를 따라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또 고 씨가 배를 타기 직전 쓰레기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 씨가 완도에 도착한 뒤 사흘 동안 경기도 김포 등을 돌아다니다 31일에서야 청주로 간 사실도 밝혀내고 다른 지역의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CCTV가 없는 무인 펜션을 고르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청주, 완도, 제주, 김포 등 전국을 돌아다닌 점에서 계획을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보내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전에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 강 씨의 유족들은 고 씨의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두 번째 제2공항 도민공청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를 설명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집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열렸던 공청회는 반대단체가 단상을 점거하면서 의견 수렴 없이 끝났습니다. 지난 1월 제주 4.3 수영 생존인들이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4.3 당시 가치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이른바 행방불명 수영인들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당시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 손에 커야 했던 김영택 할아버지. 1948년 11월 25살이던 아버지는 마을회관 소집에 응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주정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산 사람과 내통한 사실을 시인하라며 모진 고문을 받았고 결국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릴 때 고생한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버지는 죄 없이 잡혀가서 죽은 것이 억울하고. 김할아버지처럼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10명이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죽은 분은 살아있는 분보다 똑같은 맥락인데 몇백 배 더 억울함을 있어도 그만큼 참고 누르고 지금까지 와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유가족협의회는 재심 결과를 보고 나머지 행방불명 수령인 1,500여 명에 대한 추가 재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령인 명부 외에는 희생자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유가족들도 당시 상황을 직접 겪지 못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게 재심 결정 여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이 결정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찰 쪽으로 넘어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미국 유엔 본부에서 제주 4.3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20일 열립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제주 4.3과 인권, 책임, 그리고 화해를 주제로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가 기조 발표를 하고 4.3 평화상 수상자인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동북아실장과 4.3 당시 북촌리 학살 사건의 유족인 고완순 할머니 등이 주제 발표를 합니다. 유엔 본부에서 4.3 심포지엄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외 38개 인권단체가 참여해 4.3의 인권과 진상규명 문제를 놓고 논의하게 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녹지국제병원 직원 50여 명은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녹지 측이 사업 철수 의사를 밝힌 지 18일 만입니다. 해고 일자는 오는 17일로 병원 설립 허가 취소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된 적자로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직원들은 녹지 측이 허가가 나면 개원할 것이라고 해 믿고 기다렸는데 조건부 허가가 난 뒤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경우 녹지병원에 있었던 2년 동안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해 재취업이나 임금 부분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영리병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있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고, 녹지 측이 노무사를 대동해 직원들과 협상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 해고를 위한 절차였다며 그동안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을 강제했고 유급 휴직 급여를 삭감한 부분을 돌려달라며 직원 14명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는 그러면은 20%라도 달라. 그리고 강제로 연차 쓴 것도 좀 달라.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액수만큼이라도 받고 싶어서. 병원 인력은 물론 의료기기 등도 철수하고 있지만 병원 건물 활용 방안은 없는 상황. 원희룡 도지사는 당초 헬스케어타운 애초 취지에 맞게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물 활용 방안 마련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스케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열린 입장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JDC나 대한민국 정부나 이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라든지 타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사업 철수로 인한 부당 노동 행위 논란부터 병원 건물 활용 방안까지 녹지병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도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관련법 개정안을 정리해서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3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투표율이 3분의 1보다 낮을 경우 개표할 수도 없다며 주민투표의 부정적인 의견을 지난주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빅데이터로 분석했더니 주거시설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은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에 리조트와 호텔 등 관광시설에서 불법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문을 연 서귀포시의 한 복합 리조트입니다. 호텔과 카지노, 놀이공원 등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주차장만 2,000면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민원이 2017년 6건에서 지난해 37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고객이 한번 컴플레인 넣으셨다가 그다음부터 저 시정하고 시큐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확인합니다. 맨날. 전부 다 확인하고 붙이고 저희 보고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제주 지역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와 과태료 부과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4천여 곳에서 22,500여 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민원 발생 지역의 10%에 전체 민원의 65%가 몰렸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의 절반 이상은 리조트나 대형마트 등 특정 장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몰리는 여름철에 민원의 28%가 발생했고 신고 차량 가운데 렌터카 비율은 서귀포시가 26%로 제주시 13%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부분이고요.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배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는 가장 효율적인 단속 경로 32개가 표시된 단속 지도를 활용해 장애인 구역의 불법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항공기 도입과 사업 건립 등 오는 10월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본격 취항에 대비해 출입국 관련 인력과 장비 보강 등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 강원이 사옥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7km 떨어진 양양읍 조산리에 지상 2층 규모의 본사 사옥을 건립해 오는 8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상업 운항을 개시해서 외래 관광객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저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달 신청한 운항 증명이 9월 말에 끝나면 10월 첫 취항을 위해 객실 승무원 등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올해 항공기 3대를 도입해 10개 도시에 취항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와 국내의 취항 도시 31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 취항에 대비한 대책회의도 열렸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노선 취항에 필요한 세관과 출입국 심사, 검역 등 CIQ 상황을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거점 공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0만 명까지 승객을 늘릴 계획으로. 강원도는 구체적인 교통 대책과 관광 분야 종합 대책은 다음 달에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이족 준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현재 남동부와 산지에는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후 3시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동부 해안에는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서행운전,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릅니다. 현재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북부 21도, 남부 22도, 동부 19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26도, 서부와 남부 25도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마라도와 가파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섬 지역의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시 범람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은 구름이 많이 껴있지만 시정은 10km로 트여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돕기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일건설 김영순 대표 5만 원, 뉴제주 로터리클럽 회원 1동 50만 원, 제주 사랑의 열매 도나눔 봉사단 30만 원, 무지개마을 임직원 1동 20만 원, 뉴제주 로터리클럽 문상원 회장 5만 원,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박종선 회장 100만 원, 제주 여성 인력개발센터 직원 1동 10만 원,
오영남 씨 10만 원, 오영희 씨 50만 원, 오정훈 씨 5만 원, 영미화 요망스 회장 30만 원, 이승춘 씨 5만 원, 전춘주 씨 5만 원,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 20만 원, 제주 북초등학교 교육가족 일동이 46만 18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로 운반책 53살 김모 씨와 중국인 알선책 42살 샤오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무단이탈 중국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의 무사증을 악용해 중국 SNS로 무단 이탈자를 모집한 뒤 지난달 27일 무사증 중국인을 승합차 이불 속에 숨겨 제주항에서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도장 제자 등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구사범인 2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넘게 자신이 가르쳤던 12살 A군 등 2명을 협박해 숲속이나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추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주 심의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최종 후보지로 부산과 대구, 세종 등 7곳으로 압축하고 제주와 울산, 전북 등 3곳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외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차 산업의 파급 효과와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중기부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보완해 2차 모집에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